안녕하세요. 물리담당 조태환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우선 제가 먼저 물리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선배 쌤 화학 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장발보 원장님께서 정리하고 전체 설명을 부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은 먼저 물리 올림피아드, 중등 물리 올림피아드 대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순서는 처음에 올림피아드 대비와 필요성,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고요. 올해 봤던 물리대 분석 자료 한번 설명드리고 강좌 안내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림피아드 대비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올림피아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영재고나 과고를 베이스에 두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재고 대비하고 올림피아드가 어떻게 물리가 내용이 다른가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 좀 했습니다. 사실은 영재교가 목표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 학교, 8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각각의 80에서 한 120명 정도 학생을 뽑아요. 한 800명 남짓인데 올해만 들어서 서울대 기준으로 봤을 때 각 학교에서 최소 30명대에서 서울 영재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가 서울대를 가요. 그러니까 300명 이상을 서울대를 보내버려요. 사실 800명 정도에서. 더구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영재교나 과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못 간다 수준에 가깝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영재교나 과고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선 기본적으로 영재교 대비할 때 물리에서는 중등 과정에 대한 심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봤던 내용들, 힘과 운동, 일과 에너지, 체육학, 연력학 현상들 해가지고 중등의 기본적 단원명은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땐 중등은 당연히 해결을 못할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 올림피아드는 꽤 많이 붙습니다. 여기에 붙는 내용들은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중등뿐만 아니라 당연히 고등 물리학 원투에다가 현대물리 일반 붙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물리학이 좀 붙어 있어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을 보시면 되겠고, 그럼 과연 이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하시는 가끔 부모님들이 계시긴 합니다. 영재교만 갈 건데 영재교 대비 정도 내용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올림피아드를 끝나고 그 다음에 영재교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한다고 했을 때 영재교나 과고들은 사실은 물리학 1, 물리학 2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일반 물리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올림피아드를 대비하면서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영재교 대비를 한 베이스를 치는 것도 맞긴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영재교 합격했을 때 사실은 거기서 본 과정, 영재교의 본 과정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단순하게 선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 한다가 아니라, 사실 지금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내년 돼서 영재교 합격을 했다고 했을 때 일반 물리 과정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소화를 못하는 과정에서 모든 영재교 관련된 물리 합격자반 운영에서는 일반 물리 기준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원투는 당연히 안다.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정도까지 했다는 전제로 시작을 해버려요.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나머지를 지금 소화하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내신 과정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물리학 1, 물리학 2라고 하는 고등 과정 선행과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이게 일반 고등 선행 과정에서 고등학 물리학 1, 2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옛날에 6차 교육개정까지라면은 지금 영재 대비나 아니면 합격자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2009년, 2012년, 2015년 되면서 교육과정 바뀌면서 너무 응용 물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좀 적용되는 패턴? 좀 쓸모가 있어 라는 재미 위주로 책을 만들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보통 물리하시는 분들이 하이탑 같은 교재를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내용으로 해서는 애들 영재 대비나 올림피아드 대비가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교재를 만들어 나가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은 물리학 1, 2의 선행 정도 갖고도 영재를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꾸로 이만큼을 추가로 배워야 돼요. 이 대목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다가 빠진 부분들인데, 특히나 유치학학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물리학 1, 2 다루지 않지만 작년 입시로 봤을 때 8개 영재학교에서 다 나왔던 문제. 그럼 중등에서 과연 제대로 다루느냐? 중등에는 딱 그냥 중1 때 사실 여러 가지 힘 중에 두력이라는 힘이 있다 라고 한번 언급이 돼요. 근데 그거 하나 갖고 확장해가지고 8개 학교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일반 물리학 1, 물리학 2 하이탑 같은 교재 갖고서는 사실 그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내용 자체나 응용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 물리학 1, 2의 교재의 경우에서라면 단순하게 그래프 해석이나 상황 해석 정도, 그러니까 FMA 정도만 갖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나온 게 마찰력이나 탄성력이나 공기저항력 등을 이용하게 나와요. 근데 그걸 갖다가 따로 배워야 돼요. 단순 선행으로 했을 때는. 따라서 역시나 추가적인 수업이 필요한 것과, 그 다음 역시나 자기력 파트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영재에서 나와요.
자기네 파트가 아예 빠져버렸고, 그 다음 빛의 합성과 소리 특성도 다 빠져버려가지고 따로 추가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고등 선행 과정만 했을 때는 영재교 대비할 때 애들이 원인들 그러세요. 와가지고 우리 애가 물리원 물리도 다 했는데 점수 안 나온대요. 모르는 내용이 있대요. 제대로 공부 안 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한 건데 안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피아드 대비해 버리시게 되면 영재 대비 플러스 좀 양이 많긴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나중에 합격했을 때의 영재부 합격자반을 그냥 수업의 베이스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쩌면은 당연히 뭐 합격 나중에 한다는 생각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영재교 학교는 고1 때 1학년 때 다 일반 물리학을 나가고 더군다나 인천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1학년 1년 만에 일반 물리학이 끝나요. 다른 학교는 2년 동안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엄청나게 치는 데다가 문제 난이도도 그냥 할리데이 같은 일반 물리학에는 기본 문제 수준을 넘어가요. 사실은. 그러면 아이들은 손 놔야 돼요. 그 상태로 3년 내내 그냥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피아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맛을 보고 그 다음 영재 관련된 걸 심화로 들어가서 해석한 후 합격을 하면 나머지 다시 붙여 살을 붙여서 공부하는 게 맞아요. 패턴은요. 그 다음에 올림피아 따라서 연계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여기 중등 물을 지금 준비 과정 안에는 고등 물리 100%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좀 빼놓은 건 있어요. 암기 관련된 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트랜지스터 같은 관련된 건 살짝만 잡고 중요하게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물론 올림피아드도 중요하게 하고 사실 수상 성적도 잘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영재 쪽까지 생각을 해요.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재 관련된 파트를 좀 중요성 높고 난이도도 좀 심화해서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준비했을 때 영재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물리2 써있는데 물리2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물리하고 전공 물리 수준으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과거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이쪽부터는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까 물리2라는 걸 달아주긴 해요. 근데 이름만 그렇고 세종이건 한성이건 이 동네 서울 같은 경우에서라도 스타트는 2학기부터는 고급물리라는 이름 아예 일반 물리 나가요. 그냥 책 제목은 고급물리인데 일반 물리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과중고,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고급물리까지나 나중에 자사고에서 이제 AP 과정에서 외국대학 같은 거 보낼 수 있게 과정이 3학년대 만들어져 있고 일반고는 물리학 1, 2는 선택에 따라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물리2를 하지 않으면 요즘은 서울대, 공대는 원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명 확인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동부로는 어머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다 영재 생각하고서 스타트 하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아마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올해 물리대 분석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저희 학원에서 시험 봤던 학생인데 이 학생 성적표 보시면은 우선은 물을 응시수능수가 3,000명대에서 쭉 줄어가지고 작년 올해에서 2,000명 아래로 하락을 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코로나 영향도 있기도 하고 학생 수가 줄은 영향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 본 세가 애들이 2,000명도 안 된다. 근데 한 해 태어난 학생 수는 30만 명 좀 안 된다. 그럼 너희는 상위 1%다. 힘들겠지만 니네가 1% 고생해서 99% 놀게 하고 너희가 공부하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나중에 서울대랑 의대 합친 인원수가 보통 1%예요. 대학 갈 때. 그 인원수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준비가 아까 2,000명도 안 되는데 영재 입시에 응시하는 학생 수는 4,000명에서 5,000명 선이에요. 그 말은 그 준비하는 애들 중에 절반은 물을 준비도 안 하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냥 물리학 1, 2 선행 정도 수준으로 들어온 애들이고 그 친구들과 물을 준비해 들어온 애들이 부딪혔을 땐 사실 물을 준비한 애들이 무조건 이래요. 그래서 뭐 수학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 많긴 한데 수학이 더 중요해요. 수학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같은 수학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물리화학이 높은 아이들이 나중에 훨씬 유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거꾸로 수업할 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들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사실. 근데 다른 데 가서 하면은 물리학 1, 2 선행에서는 잘 나오는데 왜 올림피아드로 들어오면 점수가 안 나오나요? 그런 말씀 하시는데 거기서 선행이니까 가볍게 하고 나중에 또 하면 되지라는 전제로 시험을 보게 해요. 흥미 위주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전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 2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재 대비를 하고 일반 물리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할 시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학생 성적표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 총점은 30점 만점에 11.75점이에요. 이 친구는. 뭐 점수들은 아시겠지만 맞으면 1점이고 틀리면 감점 4분의 1이 있어요. 0.25점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2문항을 맞았다는 건 아니고 한 14문항 정도 맞았고 나머지 잘못 찍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거 정도밖에 못 맞지? 30%밖에 안 되는데?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 친구도 1년 넘게 준비한 친구예요. 근데 무슨 말인가? 라고 보시게 되면 평균이 7.74예요. 30점 만점에. 이 친구 잘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학원에 나중에 테스트를 보거나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계속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막 마이너스 2점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이들. 근데 그 친구는 눈 친구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난이도 원래 있는 거고 학원 테스트도 그래서 40점 맞고 50점 맞는 게 심리적으로는 태어나서 받아본 적 없는 점수긴 하지만 정상적인 점수라고 보셔도 돼요. 오히려 8, 90을 맞게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상담, 지금 지난번 상담하다가 브릿지 과정을 하고 왔는데 브릿지 과정에서 항상 90점, 100점 맞았대요. 항상 90점, 100점 맞았는데 여기 와서 25점 맞았어요. 이게 왜 제대로 안 배운 걸까요? 애가 다시 한 번 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난이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아이들 100명 놓고 다 90점, 100점 맞아버리면 분류가 안 되고 본인이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80점 정도까지 분포가 돼갖고 틀리는 것도 꽤 많이 나오고 100점은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평균이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는 원래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따라서 1762명 중에 440다 되겠는데 저기는 1744인데 왜 1760인가요? 인원수가 잘못됐네요.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는 응시에 했던 친구들은 이 정도인데 아마도 시험장에 정확히 인터넷에서 시험 봤어요? 인터넷에서 실제 시험 안 봤거나 아니면 부정행위로 아예 빠진 친구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올해까지 시험 볼 때는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 볼 때 화면을 다 켜놓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게 한 상태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책이 보였다든지 누가 도와주는 기색이 보였으면 탈락 처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간 수 때문에 1744로 마지막 집계는 끝냈어요. 성적표는 이걸로 발생시켰는데. 그리고 이 친구는 444등인데 굳이 가져온 이유는 사실은 수상 인원이 443명이에요. 이 친구 딱 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친구긴 한데 사실은 그래도 잘한 거예요. 이 친구 정도면 충분히 영재교 학교부터 가능한 정도 성적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문항수 분석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역학이랑 전자기학은 매년 제일 중요도가 높고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연력학이 조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도가 없는데 왜 커졌지 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역학이랑 전자기학을 주력으로 공부만 해도 어느 정도 수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물리학 원투에서 주력으로 잡는 데가 이쪽에다가 추가로 여기 정도예요. 현대물리는 잠깐 맛 정도만 보고 심화물리에서 저희가 다루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까지는 욕심 안 내도 여기까지만 돼도 어느 정도 수상에다가 영재고 대비까지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상에서 아이들 자신감도 갖게 하고 물리를 좀 더 잘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분야별 분석 보시게 되면은 계산력, 이해력, 추론 능력, 문제 결력해서 각각의 배점을 주게 돼 있고요. 이 역학 전체 현대물리까지 1교시 시험이에요. 그 다음 2교시가 전자기혈현상 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은 뭐냐? 첫 번째 계산력 문제 같은 거, 올해 기출을 드려요. 계산력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능 문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에서 기본적인 공식을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공식 한 개로 푸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F는 MA지, F하고 뭐 A를 알면 M을 할 수 있어.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건 기본 공식만 갖고 많이 봤던 그 문제를 자기의 스킬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형태가 계산력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로 보통 배점 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빈둥해요. 전체 30점 중에서 6점 정도 배정해서 마치 수학 올림피아드 할 때 처음에 주는 2점짜리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력 문제. 자, 이해력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수능 문제랑 좀 더 가까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아래 기억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기본적 계산뿐만 아니라 자료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가 단순한 계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을 구해서 에너지를 구한다고 했을 때 1도 보면은 알짜임이 한 일이 있고 보존력이 한 일이 있고 비보존력이 한 일이 있고 그 중에 어떤 걸 물어본지를 보고 알아야 돼요. 정의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운동 에너지 변화를 물어봤으면 이 세 개 중에 어떤 일을 물어본 건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됐다는 거는 이해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력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걸리는 패턴인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것만 되면은 접근했을 때 풀려요. 그러니까 계산만 봤을 때는 계산형 문제도 쉬워요. 원래. 근데 이제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론 능력 문제는 원래 알고 있던 패턴인데 그 패턴을 꼬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그냥 공식만 넣어서 간 게 아니라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조리를 하면은 좀 쉽게 풀 수 있는가, 혹은 그냥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안 풀리게 돼 있는데 거기서 뭔가 조건이나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해석이 가능한 문제들을 추론 능력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봤던 문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자주 접했던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이거는 그냥 측정기랑 저항회로 문제긴 한데 추론 능력 문제 중에 좀 나쁜 게 원칙적으로는 일반 물리에 들어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를 추론 능력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류에서 뭐 상호이동 기전력 이런 걸 뭐 구한다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중등부터 시작해서 고등 과정에 물리 갖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그냥 선행이에요. 선행을 알고 있으면 그냥 풀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물리 알고 있으면 풀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서 풀으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쪽은 추론이지만 좀 더 많이 한 친구들이 유리한 분야이에요. 사실은 또 위에까지 한 친구들이.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문제는 이건 난이도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봤을 때는 역시나 하나가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조건 정도를 이용해서 어떤 공식을 내가 쓸지를 먼저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이용할지 수식을 이용할지 등을 갖다가 결정해서 풀어내는 문제 형태고, 이거는 접근할 때가 접근이 아예 안 돼요. 초반에 어떻게 시작할지가 안 보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손을 댈 수 있으면 이 정도까지가 되면은 사실 꽤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난이도는 이쪽 추론 능력하고 문제 해결력 얘네가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계산형 문제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기본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력 문제가 안 됐다 그러면은 개념 자체에서 이해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사칙연산만 친 거예요. 이런 얘기 모아주면 아까 했던 고등물리학 원투 정도 한 친구들이면은 이해력이 될까 말까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서 해결되면은 아이들은 좋은 수상. 상을 받으려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 수상 점수급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원래 30% 이상, 35%까지 줬었는데 올해는 25.4%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비율은 보통 비슷해요. 1%고 올해 총 21명 25.4%로 받았고요. 저희 학원 5명 학생이 있습니다. 최우선 받은 친구들은. 그 다음에 금상까지 해가지고 통상 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점자가 있으니까 딱 그만큼 분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장려상에서 되게 동상과 장려상을 퍼센트를 짜게 주다 보니까 전체가 좀 줄었어요. 근데 이게 뭐 올해만 줄었나가 아니라 사실 예전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응생이 줄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과거에 2018년에 17년 보면 25%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낮으면 아이들이 퍼센테이지가 된다 하더라도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주지 않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에 맞춰주는데 동상이랑 장려상은 아이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상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상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동상이나 장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리학 원투 정도 교과는 수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능 중급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능 기준 말씀드리면 19번, 20번, 20번 인왕인데 19번, 20번이 어렵고 18번까지 좀 쉬워요. 18번까지 문제 정도는 쉽게 푸는 학생 수준. 그 정도 돼버리면은 동상 장려까지는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풀이. 사칙연산 못하면 당연히 떨어져요. 점수 떨어지고 감점까지 발생하는데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사칙연산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농담부 구문수학을 시작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까지 되면 그래도 동상 장려까지는 할만하고요. 그 다음 금상, 은상 같은 경우는 고등연계 일반 물리. 아까 말씀드렸던 추론 능력 쪽 때문인데 고등 정도까지 되고 그걸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 잡아먹을 수 있는 아이들. 그 정도에다가 그 다음 임용이나 경시문항, 임용경시 같은 문제가 보통 겹쳐요, 많이 문항 형태가. 거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되면서 추가로 아까 여기서는 역학이랑 전자기만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도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 금상은상까지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광학현대물리도 어느 정도 대줘야 돼요. 물론 광학현대물리가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로 나오고 오히려 이쪽은 문제 해결력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쪽이 더 쉬운 문제예요. 문제는 원래 되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사칙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역시나 뭐 적분이나 이런 걸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연 최우수상을 타려면 어떻게 되는가?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선 저희 학원에서 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되면은 완벽한 최우수상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제가 모의고사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모의고사 진행한 학생의 학원 점수예요. 이 친구 분당 친구인데 93명 중에 1등한 성적표긴 하고요. 점수 맞은 것도 실제로 25점 맞았어요. 너무 조그마긴 하네요. 25점 맞았고,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느 정도 꽤 이 정도 상에서 최우수상 받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최우수상 받은 친구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도 어느 정도 골고루 받고, 그 다음 모의고사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최우수상이나 금상 받은 친구들은 모의고사도 안 빠져요. 이게 저희가 10회까지 올해는 진행했었는데 보통 10회에서 15회를 진행합니다. 근데 모의고사가 안 빠지고 뒤에까지 쭉 나열돼서 어느 정도 상위 랭커에서 계속 움직였던 친구. 그리고 모의고사, 학원 모의고사에서 역시 25점 넘어가면은 정확히 23점 정도만 넘어도 어느 정도 돼요. 아무래도 모든 시험은 똑같지만은 학교 시험 아니면 어떤 대회 시험보다 학원 시험이 어려워요. 하다 보니까 한 23점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최우수상까지도 가능한 학생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성적표 폼은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나온 것처럼 출원 능력 이런 식으로 분류한 성적표로 좀 폼을 바꿀 생각이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장관원장과 같이 진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좌 안내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하는 강좌는 두 가지로 우선 저는 오늘 깔았고요. 우선 물리학 1하고 하나는 물리학 1 플러스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1 교재 같은 경우는 총 두 권으로 돼서 하나는 역학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전자기 광학으로 만들어놨어요. 뭐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냥 합치면 두꺼워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얇게 가는 게 아이들이 책을 끝냈다는 느낌을 좀 빨리 가져주는 게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두 권으로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토요일 오전에 따르는 물리학 1 플러스 2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뭐냐면 물리학 1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많이 까먹었는데 2는 해야 되는 친구들의 경우에서 우선 정리를 5주 동안 할 겁니다. 그 정리는 전범위가 아니라 물리학 2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주용 교재와 다시 본 교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 패턴은 개념 정리 당연히 되어 있고요. 기본 문제, 실력 문제, 학습 과제 순서로 되어 있고, 개념 정리는 사실 되게 착하진 않아요. 물리는 다른 과학 과목과 달리 밑줄 치고 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10 정도 정리 패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문제 수준은 수능 2점짜리 수준 정도와 사칙연산 정도로 가능한 정도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력 문제부터는 조금 난이도 당연히 존재하고, 학습까지는 매번 20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단어별로 20문항 되어 있고요. 근데 교재가 좀 다른 데랑 굳이 비교하면 차이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올림피아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영재까지 끌고 가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책 내용 중에서 영재에서 나오는 단원 자체는 좀 확장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도 조금 더 있고 아이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나중에 영재로 들어왔을 때 대비반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교재 차이가 살짝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고 있는 건 현재 뭐 이렇게 되고, 강사는 올해 19년차 강의하고 있고요. 19년차 강의인데 학원에서 물리는 막내입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다들 워낙 많으셔갖고.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 아픈 친구들 영재 합격했는데 영재 가서 못했던 친구들이 여기로 들어와요. 연대 논술 파이널. 고3에서 연대 논술 파이널 제가 진행하는데 보통 대전이나 이런 데서 좀 성적이 80등 이하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혹시나 싶어서 연대 논술까지 건드는데 잘해요. 그래도 그런 친구들까지 강의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올림피아드 시작해서 영재 과거 입시,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 입학까지 어느 정도 연동 과정은 전체 빼고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강 강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건 1차, 2차 개강에서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고, 물리학 1당, 물리학 1 1당에는 3차 개강이 이번에 11월 27일에 진행하게 되고, 1차 반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1권이 끝났어요. 그래서 2권 이번 주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반 같은 경우에서는 물리학 1권에서 소단원 기준으로 6단원이 있는데 2단원을 끝냈고요. 세 번째 단원을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역학이 충분한데 나머지가 부족해서 라고 하는 경우라면 사실은 1차 개강만에 합류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통상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역학을 잘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요. 혹은 뭐 진도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쪽 반 같은 경우는 1, 2를 빨리 끝낼 거니까 나중에 심화가 가능한데, 사실은 이쪽 반은 이번에 개강하는 반은 나중에 심화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3차 개강반 같은 경우는 내년 영재 대비로 곧장 진입하실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때 들어와서 해도 물리학 1, 2 하고 물을 모의풀이 정도까지 하면은 곧장 영재 입시가 시작이에요. 모의고사 내년 8월, 올림피아드 8월까지 시험 보고 나면은 그때까지 8개월인데 8개월, 휴가까지 지금 8개월 좀 안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이게 안 되면 사실 다음에는 원 개강 예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영재 나오는 것만 갖고 추려서 공부하고 들어오는 패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개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면 좀 여력이 있고요. 아직은. 그다음 물리학 1, 2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목인데 우선은 원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서 원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 2를 진입하기에 2가 필요하다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원을 했지만 약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 5주 정도 정리를 한 이후 그 다음에 2 과정으로 연계했을 가게 될 거고요. 교재는 이제 장발 원장님이랑 이건 같이 쓸 겁니다. 1+2 과정은 교재는 같은 교재로 쓰게 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지금 3차 개강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원 과정에서 내년 3월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2 과정은 역시 4개월 정도 진행. 그 다음 물리 심하긴 한데 물리원 핵심 파트라고 말씀드렸던 건 사실은 영재에 좀 더 주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올에 주력된다는 개념보다는 물올에서는 약간 역학 전자기가 될 건데 그 다음에 영재에서 꼭 다시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 모의고사는 이제 상시 때 생길 거니까 잡은 이후에 곧장 영재학교로 들어와야 되는 패턴이에요. 이 학생들은.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리학 1+2 개강반처럼 심화물리나 일반물리 파트를 갖다 잡아낼 시간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만약에 이게 좀 필요하면은 겨울방학에 장발 원장님의 특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좀 수업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이 친구들의 경우는 시간적 여력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원 시작하겠다 이제서 하시는 분들은 1, 2 하고 다시 우리 총 정리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반으로 들어온다. 물론 여기에서 목표는 수상까지 되면 땡큐고 최소 장려상 정도까지 목표를 하겠다가 현실적이에요. 물론 진짜 막 머리 튼 친구들이면 동상 이상감 나올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려상 정도만 돼도 잘하는 친구가 돼요. 장려상 정도 해도 전국에 400명 정도, 400등 정도 나온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 거고. 물리학 1+2 과목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주 여기서 집중 수업하고요. 그 다음 1, 2 과정 한 다음에 5월 되면서부터 문제 물을 시작하고 심화 과정은 다시 장발 원장님 수업 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처음부터 세게 들어가지 않고 먼저 완충작용 갖고 진도 뺀 다음에 심화로 들어가겠다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쪽에서 들으신 다음 나중에 물리 심화, 문제 심화에서 장발 원장님 수업이나 제가 또 만든 연등 수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수상 실적을 기록합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금상 이상까지도 은상금상 목표로 움직일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 본 다음 곧장 8월 말에 영재반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늦게 끝내다 보니까 좀 말 빠르게 했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말 좀 빠르게 했는데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